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제 형량은 어떻게 놓을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절차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하고 목요일 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바로 고등법원에 와서 기록이 배당이 7부로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되고 나서 이재명이한테 집행관,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까지 동원해서 송달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5월 15일 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보통 이 기일을 잡을 때, 처음 잡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 날 재판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이재명이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재명이는 아마 제 생각에 기일을 출석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기일을 변경을 해달라. 지금 이제 대선 후보 등록해가지고 10일 날 선거 기간 중에 어떻게 재판 받냐?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 법원에서는 이제 당연히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안 놓으면, 한 번 안 놓으면 골석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일주일 정도 통지해주면 한 22일쯤 골석으로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놓으면 바로 일주일 뒤에 29일쯤, 5월 말 중에 29일쯤 선고하지 않을까? 계속 안 놓으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측에서 나와가지고 또 정의를 새로 재판 또 하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전압의체 유죄가 났기 때문에 형량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더 증거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저는 이재명이 나오든 안 나오든 2번 정도면 충분히 재판은 끝내야 되고, 아마 5월 중에는 선고가 나오면 사장 재판은 끝. The end. 재판은 끝. 왜? 그 다음에 상고심은 쓸데없는 무익한 시간 끌기 절차다. 양형은 고등법원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제 이미 전압의체 했기 때문에 저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간 끌라고 재상고를 한다. 재상고심은 이제 아마 대선 결과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지만 원래는 이제 한 달이면 충분하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재판 일정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요, 오히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보다 오히려 최기상이가 말한 최기상, 이 자각이 금천구의 국회의원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법관회의 의장을 했죠. 판사 출신. 최기상에게 오히려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희대보다. 그게 더 현실적인 수가 있죠. 고등법원 판결부터 늦춰야 되니까 한 명만 탄핵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역풍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희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마 탄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고등법원에. 판사 탄핵으로. 왜 그러냐? 그래야만 대선 전에 양형이 노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양형이 놓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확정돼 버리면 이제 재판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누가 투표를 하겠냐고, 이재명 쪽으로. 따라서 아마 탄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그러면 재판 진행하면요, 형량은 어떻게 놓을까? 또 어떤 분이 판사가 좌파가 저쩌고 우리법 이라면서 100만 원 밑으로 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 불가능하다.
100만 원 밑으로는. 왜 그러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요. 고등법원 항소심을 18번 잘못했다고 꾸짖고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놨습니다. 1심의 그 한성진 부장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항소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법원 판결문 곳곳에 이재명이 죄가 아주 중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선택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 그 국민이 현혹되잖아요. 유권자의 판단을 거르칠 수 있는 이런 데 중대한 잘못이다, 위법이다, 이런 게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1심이 옳고,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가 아주 중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은 이번에 7부에서 대법원의 전체 취지를 봐서 형량을 대폭에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엄청난 중범죄라 했는데 형량을 이렇게 80만 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첫째 이유가 100만 원 밑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만 원 밑으로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이제 1심 양형입니다. 1심에 이미 한성진 부장이나 판사 3명이 기준표에 따라 양형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기준표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놓은 겁니다. 이걸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와서 양형을 완전히 바꾼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는 1심 양형이 기준이 돼서 유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형량도 징역 10개월까지 되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잖아요. 전과 사범 중에 안 알려진 100만 원에 안 넘어도 전과가, 선거법 전과가 있습니다. 벌금 아마 50만 원인지 100만 원 안 넘으니까 공범물에는 없어요. 공범물에는 이재명이가 전과 3범 돼 있는데 실제는 전과 4범이고,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전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미 전과가 있는 재범입니다. 따라서 가중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사법부 압박만 하고 있잖아요.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진지한 반성이. 그래서 어떤 강경사유도 없고, 오히려 언론, 네 군데나 방송국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전파성도 아주 크고, 전과도 있고, 진지한 반성도 없고, 모든, 이게 또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가중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성진 부장이 해놓은 걸 판사가 감경해줄 아무런 사유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고등법원이 진짜 봐주고 싶어서 이재명한테 로비 50억씩 로비 봐주고 싶어도요. 이게 만약에 80만 원, 70만 원 이라면요. 이거는 대법원이 개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양형 가지고는 상고유가 안 되는데 두 경우가 되거든요. 두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 이런 무거운 중범죄, 징역 10년 이상일 때는 형량 좀 깎아달라고 양형도 대법원의 상고이유가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4조 형소법에. 거기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일 때는 양형 부당도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되는 게 있죠. 바로 현저하게 양형 기준을 어긴 경우, 현저하게. 예를 들어 양형 기준이 700만 원부터 1,500이다, 가중하면. 근데 예를 들어 600만 원짜리 때리면 상고 안 받아줍니다. 그러게 700에서 1,500인데 갑자기 벌금 50만 원 때렸다, 또 80만 원 때렸다, 이러면 현저하게 양형 기준을 어겼잖아요. 이럴 때는 상고 이유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가 양형이 최종적이면 막 눈 딱 감고 그냥 50억 받고 그냥 80만 원 해줄게,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게 대법원에 또 검찰이 상고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재명이한테 80만 원 이걸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파기 자판하는 겁니다. 이제 5심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100만 원 밑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유가 세 가지다. 첫째는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아주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계속 곳곳에 써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100만 원 밑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성진 부장 1심 판결이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다르게 논거를 드러났기 때문에 양형, 전과까지. 따라서 이게 뒤집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최종적이면 몰라도 또 이게 말도 안 되게 양형하면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고법 판사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100만 원 밑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형은.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오히려 올려치는 거는 가능하냐?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야, 민주당, 너 거기에 이재명이 법정 구속 걱정해라. 너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판사들 자극하면 법정 구속된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 건하게 조심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개하고 있죠. 놀리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속 마음은 이재명이 저놈 새끼 빨리 구속돼가지고 교도소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이런 마음이 다 우리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빨리 저 구속 안 되나?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면 댓글 중에 항상 이재명이 같은 놈 안 되는 무기징역도 자비롭다. 계속 그런 댓글 다른 분이 있어요. 이재명이 같은 놈 안 되는 무기징역도 자비로운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한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냉정하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 한 40%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올려치가지고 구속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굳이 그런 극단적으로 사법 불복을 가져올 수 있는 국론 분열,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상식적인 결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5월 중에 확정하는,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이게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거 이준석 대표, 이거는 이게 정치적인 공격이지 현실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100만 원 밑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관심사는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재판에 순순히 응할지, 15일이나 20일 응할지, 이게 첫째 관심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이재권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먼저 탄핵을 해가지고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런 게 또 무시무시한 쿠데타, 내란 쿠데타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준비, 감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